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 첫째 주로 들어섰습니다. 11월 첫째 주로 들어섰고, 예. 글쎄, 어제가 가을 중에 가장 더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조금 많이 기온이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9시 마사회 발표가 지금 경주로가 3%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6%로 끝났던가요? 6%인가 7%로 끝났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3%로 시작하네요. 그만큼 이제 건조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는데 막 넘었어요. 10시가 막 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일기예보는 제 핸드폰 일기예보는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토요일은 좀 흐리고 일요일 날 다시 비가 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이렇게 예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어떤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데 꼭 거의 다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이번 주 날씨가 어떻게 되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선행마들을 다 뺐는데, 아니면 또 취임마를 또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좀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하고, 그때에 따른 일기인데, 사실 취임마나 선행마나, 같은 주로 해서 뛰는 건데, 별반 차이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또,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능력이 없는 선행마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고요. 비가 온다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국내산업 육군이 두 경주, 토요일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됐고, 그 다음에 국내산업 5군 경주가 토요일 5경주와 일요일 4경주? 이게 이제 하나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3군이 1600m가 분할이 되면서, 혼합 3군이 분할이 되면서 1600m가 두 개로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농협 중앙해장배가 일요일 날 8경주에 펼쳐집니다. 농협 중앙해장배는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1군, 상위군들 말들, 5살, 6살, 7살짜리 이런 다른 어떤 타이틀의 어떤 경주들을 보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이 농협 중앙해장배는 이제 12월 첫째 주에 있을 그랑프리랑 같이 펼쳐지나요? 12월 둘째 주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에 펼쳐질 브리더스컵. 이제 그래서 이 농협 중앙해장배 2살짜리들이 나오는데, 부산에서는 무슨 일보배죠? 뭐죠 이게? 김해시장배 이제 2살짜리. 얘네 둘이 두 경주에서 뛴 말들이 이제 12월 둘째 주 이제 브리더스컵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배팅도 중요하시지만, 서울 말들 또 부산에서는 이제 5경주인가에 뛰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요거를 둘이 잘 비교를 해서 한번 나중에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요. 한 4, 5주 뒤에 이제 뛰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좀 시작할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팅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본장님 같은 데 앉아 계시다가 보면은 이건 꼭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경주가 아닌데, 내가 이 경주는 좀 참았다 가야 되는데, 참으려고 했던 경주인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전혀 이제 그동안 계속 왔던 어떤 말이, A라는 말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변해갖고 나온다고요. 이제 내가 이 말이 어떻게 될 때 잘 뛰더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현장에 딱 가면, 이 말이 이렇게 돼서 이제 자기의 어떤 컨디션이랄까, 체중이랄까, 이런 것들을 맞춰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천지광풍인가? 그런 말들이죠. 이제 440kg까지 빠졌다가 정상 체중으로 가면서 1번 게이트에서 이제 선행을 갔던,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내가 준비한 경주가 아니니까, 꼭 하고 싶으면 조금,
조금 자제를 해서 이제 공략을 하자는 얘기고, 내가 준비한 경주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저 투수에 꼭 커브를 치겠어, 직구를 치겠어, 마음 먹고 들어가는 그런 타석과 그렇지 않은 타석, 요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야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준비한 경주는 딱 뭐 준비한 경주 외에는 조금 이렇게 참았다 가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5분을 넘게 지금 딴 데 갔다 왔습니다. 자, 11월 4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이세마 마령 경주고요. 예, 청량산, 그레이트 스톰, 스마트 클레어 뭐 이런 마필들, 월드 세넌스 뭐 이런 마필들인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안쪽에 1번 서울 돌풍까지 이제 뭐 한 대여섯 마리가 지금 옥샥옥샥 되는, 또 마지막에 이제 10번 기쁨 함성도 있는데, 자, 이런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좀 쉬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그냥 건너뛰세요.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6번 스마트 클레어인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인가 그 전 시간인가 문세영 기수 탈 때 했던가요? 자, 이 마필이 어떤 결정력이 없다. 그 결정력이 없는 걸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이 마필이 한 460kg? 70kg요? 예, 460에서 70 이렇게 나갔었죠. 예. 460kg대의 체형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경주마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눈에 쏙 들어오는 마필이에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야무지게 생겼는데, 그다음에 또 주행이란다. 조교 때도 보면은 뭐 흔들림도 없이 뭐 어디 흠 잡을 데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문세영 기수 탈 때도 조금 위험스럽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제 뭐 인기 몇이에요? 4위예요? 인기 4위를 차지했다가 3차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 캐시라든가 안쪽으로 기대는 화이트 뭐죠? 화산 기한이라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필이 좀 그 스마트 클레어를 경주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필이죠. 이걸 빼고 가느냐 놓고 가느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인기 1, 2권에 있기 때문에 축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뛸 때 보면은 결정타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마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게, 너무 과신하고 축을 세우는 것들은 좀 위험성이 있다. 나머지 마필들도 사실 어떤 잠재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직 눈에 띄진 않아요. 이 9번 월드 세넌스가 좀 뭐 어떤 생김새를 갖고 논한다면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좀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스마트 클리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뭐 시원시원한 그런 탄력도 없고 조금 약간 지치는 모습이고, 아직은 이렇게 자세도 좀 낮고, 뭐 낮다라는 게 뭐냐면, 낮으면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걸 제가 낮으면 좋은데 메가리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밑으로 쓰고 아주 밑으로 쫙 깔아서 쓰면은 낮은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더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말이 좀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푹 주저앉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웬만하면 피해가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00m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이세마 마령 경주인데, 이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이제 소액이라 그러면은 얼마인지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소액이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좀 다를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그냥 이 경주는 여러분들 축 세우시면 안 돼요. 뭐 축이 뭐야? 글로벌 코디야? 글로벌 코디가 이게 축이라고 보이십니까? 1200m고 얘가 13초 7을 뛰었어요. 단거리에서. 그러면 이제 거리가 200m 늘었어요. 그럼 얘가 13초 7을 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1000m에서 13초 7을 뛰었기 때문에 또 1200에서도 13초를 뛰었을 것이다. 뛸 거다. 가정을 했을 때 13초 7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3초 5가 넘어가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인기 1위에요. 근데 그런 13초 7, 라스트 활용 타임이 13초 7도 7이지만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형이 좀 뻣뻣해요.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13초 7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1000m에서 13초 7을 뛰었는데 거리가 1200m. 근데 얘가 체형에서 오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초 7을 넘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장추열 기수가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죠? 물레방아 같은 거 취입하는 거 보세요. 맨날 앞에 가려고 하다가 앞에 가서 라스트에 섰죠. 그러니까 이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추열 기수가 힘을 안 배해 주니까는 취입이 돼요. 근데 막 한쪽 발만 쓰고 내축으로 기대려고 하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대든 말든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탄력을 내면서 우승을 해요. 근데 그 다른 말은 뭐죠? 제가 똑같은 말을 하나 얘기했죠. 삼평장미. 지난주에 이 두 마필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같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수는 이제 다른 기수가 탔고 이건 장추열 기수가 탔어요. 그럴 것이다. 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입상이 안 됐고 얘는 입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지금 그 글로벌 코디도 이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이거를 딱 정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1000m에서 13초째를 뛰긴 했습니다만은 장추열 기수가 이번엔 여기서 참아도 탈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변수를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마피를 끼워놓고 좀 욕심이 나는 말이 좀 있죠. 누구냐면 이제 이 3번 플라잉 킹입니다. 이 3번 플라잉 킹과 또 하나의 마필이 뭐죠? 8번 사이클론 스타입니다. 이 두 마필이 아까 얘기했던 첫 경주에 얘기했던 이 스마트 클레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마필이 조교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어린 말이. 지금 여기 2살짜리 경주죠. 어린 말 같지가 않아요. 이 두 마필이. 근데 지금 뭐 아무리 실전을 들춰봐도 얘네들이 뭐 때문에 안 뛰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사이클론 스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체중이 좀 많이 변동이 있었나요? 체중이 뭐 때문에 못 뛰었죠? 이게 뭐 때문에 예. 직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보면은 생김새 일단 체형, 플러스 근성. 이게 둘 다 좋아요. 아주 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근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두 마필이 지금 뛰는 거 보면 이 8번 사이클론 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직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그재그로 막 들락날락 했는데 아마 그런 걸 봤을 때 유추했을 때 조금 뒤가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 뭐 그렇게 좀 생각하면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그재그를 했는데 조교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뭐 플라잉 킹은 당연히 그렇고 나머지 마필이 없죠. 맥스 골드, 서천 라이언 지난번에 15초, 16초, 라스트에서 16초를 이런 말들이 뭐 대표적인 그런 물레방아 같은 한평장미 같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거든요. 딱딱해요. 경직돼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초반에 이제 힘을 쓰면 이제 아웃되는 건데 역시 제일 변수는 이제 뒤에서 이제 참아서 탈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변수기 때문에 이 어린 마필들은 그래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3번 플라잉 킹과 이 사이클론 스타가 이게 조금 욕심이 나요. 저렇게 생겨서 안 뛸 리가 없는데 이런 편성이면은 뭐죠? 한번 5번 글로벌 코디를 이렇게 껴가지고 세 마필을 좀 이렇게 잘 좀 믹서를 해가지고 소액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이게 만약에 이제 누구죠? 플라잉킹하고 사이클론 스타가 배당을 내줬을 때 얘기지 배당을 못 내줬을 때는 뭐 의미가 없죠. 인기마가 돼버리면 의미가 그런 거 삼복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 경주였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200m 군산 6등급 안말 경주. 이 경주도 뭐 이 경주와 다를 바 없죠. 이제 얘네들은 이제 2살짜리가 아니라 이제 3살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3살까지 오는 동안 아무것도 못 보여줬으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얘네들이 능력이 없어. 예, 진짜 막 이렇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얘네들은 그러니까 육군에서도 국내산 육군에서도 하이 클래스라고요. 근데 하이 클래스 중에서
출전하는 10마리를 갖다가 나는 구별할 수 있어. 능력을 구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더, 그러니까 능력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언제든지 변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그 변수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변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을 따질 수는 있죠. 예, 어느 정도, 뭐 조금 이렇게 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딱딱 얘가 1등이야, 얘가 2등이야, 얘가 3등이야, 능력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비슷비슷해. 예, 그러니까는 예상가나 예상자들이 예상은 할 수 있어요. 5마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면은 어머한 마리 입상을 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 변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주에도 만약 예를 들면은 임다빈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벨은 뒤에서 이제 날라올 거고 이제 추입을 한다는 얘기죠. 날라온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 반면 이제 7번 강철 여공은 기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갈라 그래요. 이게 변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강철 여걸 같은 경우는 이 기운이 없어요. 말이 힘이 안 차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자세가 낮다 그러죠. 얘는 맥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자세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힘이 없으면 터부덕 걷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에요. 조금만 강도 높이면은 어떤 구간은 순간적으로 탄력을 내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그냥 힘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말을 갖고 선행을 가려고 초반에 힘을 써. 근데 선행을 갔어. 힘을 쓰고 갔단 말이야. 뒤에서 못 올라오면 입상이 되지만 마르벨 같은 경우 임다빈 기수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참고 있단 말이야. 강철 여공이 여걸이 어디서 쓰느냐? 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얘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변수가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6번 네모 프리스입니다. 이게 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장항의 어떤 변수를 설명드리는 얘 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얘도 마체가 얇아요. 얇은 데 비해서 성격이 칼칼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얘 강철 여공과는 반대로 얘는 위로 뛰어 하늘로 막 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빨리 지쳐. 그걸 갖다가 자세를 얘는 낮춰줘야 돼. 얘는 낮춰줘야 되죠. 이런 강철 여공 같은 경우는 자세를 높여주려면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잘 먹고 어떤 컨디션이 좋아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뭐 1000m나 뭐 이렇게 우리 그 트랙 경기 하는 거 보면은 막 뭐 100m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좀 장거리 1000m, 2000m 뛰면 마지막에 어때요? 가슴부터 들어가려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들도 막 뛰다가 어떤 구간에는 자기의 힘이 남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탄력을 내지만 마지막 그 구간에서는 탁 순간적으로 탄력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런 것인데 그걸 어떤 자세를 좀 높인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직진력을 내려면은 결국에는 힘이 차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반면 성질로 뛰기 때문에 하늘로 뛰면 어때요? 그만큼 힘을 써요. 그거를 어떻게 기수가 잡아서 좀 자세를 좀 낮춰주고 힘을 좀 심소진을 좀 덜하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컨디션이 좀 좋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고. 자, 그다음에 10번 매니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이게 인기 3위였었어요. 그 이마필이 여기서 추입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왜? 선행을 가버리면 그 정도로 이제 판이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제 예측은 뒤에서 좀 참았다 오면 좋겠다는데 어때요? 선행 가니까 뭐 이런 뭐 장은 클래스 프렌비 이런 말들에게 덜미를 잡히면 뭐 얘도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거죠. 뭐 라운스파크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모 스프릿이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얼만큼 잘 기수의 역량이 더해지느냐가 관건이다. 3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있는 4경주입니다. 1400m 역시 국내선 육군 연령 오픈 경주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이제 3번째 상임대포예요. 지난번에 입상했어요. 1분 30초, 31초 6. 31초 6에 입상을 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상중하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1분 29초야. 1분 30초 뛰는 애야. 여기는 1분 31초가 넘어가는 애들이야. 하이 클래스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난번에 이 상임 대표를 타는 걸 보면 김하연 기수의 김태희 기수의 누구예요? 김태희 기수 저 바닥에서 붙들고 있어요. 9번째인가에서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전 경주 한번 보여요. 선입으로 가요. 선입으로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서요. 무뎌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분 31초 6을 뛰었어요. 자, 1분 31초 6을 뛰었는데 마지막 200m 하롱이 13초 0이야. 그러면 대비를 해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1분 30초 6을 뛴다고 뛸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14초가 돼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빨리 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오는 거야. 힘을 쓰고 왔을 때는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14초를 내는 거고. 그 힘을 안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록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마지막 하롱 타임이 13초를 내지만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되면 14초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기수의 역량이 더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삼경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 조교 내용이나 얘는 왜 그러냐면은 덩치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역시 다 이렇게 몸놀림 전체가 보면은 약간 부드러움이라고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마필입니다. 나온점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00m에서 취입은 돼도 1300은 취입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고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14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제가 그럼 1300도 안 되면 1400도 안 되겠네. 오늘은 그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지금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두 마리만 있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할 수 있지만 없어요. 누가 있는데요. 이 김효정 기수가 이제 알 거라고. 더 많이 붙들기 위해서, 더 힘 한 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 1400을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상대도 약하게 만났어. 이게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 못해요. 1200까지는 마체가 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체가 얇기 때문에 이건 느리든 빠르든 간에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흐름이면은 통해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니까 맨날 2착, 3착 오는 거예요. 근데 마체가 얇기 때문에 1300은 적당한 경주에 들어가면은 취입이 안 돼. 근데 오늘 같은 경주는 상대가 하이 클래스에다가 1400m야. 분명히 이런 식의 경주가 펼쳐질 거거든요. 주인공은 여기 있어요. 근데 1200이나 1300을 틀 때 보면 주인공이 여기 있거든. 오늘 라운 점프가. 그러니까 요 갭을 못 버티는 거예요. 최고 얇기 때문에. 아트에서. 요만큼 힘을 쓴 걸 갖다가. 근데 오늘은 이렇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다 1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이 마필은 믿지는 않습니다. 믿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요 마필이 오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라파에트인데 이거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죄송합니다. 제가 위너 드래곤이 500만 원이죠. 라파에트가 이거 뭐 지금 안토니오 기수 누구죠? 동화 안토니오 기수 탔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라파에트의 어떤 그걸 보면은 일단 덩치가 큰데 체장이 길어. 체장이. 그러니까 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 뭐냐면은 힘 소진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걸음이 크면. 근데 오늘은 뭐 이만큼 뛴 말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9번 이제 희망찬 거죠. 결국에는 그 지난번에 이 뭐 어떤 뭐 저기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전에 푸주간인지 푸르간이 같으니 또 누가 또 푸주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푸르칸 기수가 마이티 탭을 갖고 제가 이제 지난번 마이티 탭이 6군에서 이제 아주 뭐 판이 정말 느린 흐름이었었는데 어떻게 탔다? 막 들고 조지고 패고 그리고 갔다라고 말씀. 근데 이 희망의 창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아직까지 이 푸르칸 기수가 이 한국 경마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어요. 빅토아르나 다비드나 안토니오 기수는 얘네들은 선행을 즐겨 하잖아요.
근데 이제 푸르칸 기수는 아직 선행말을 뭐 이렇게 잘 많이 많이 어떤 말을 기승하지 않아서 뭐 앞에 가는 거는 많이 못 봤지만 아무튼 뒤에서 이렇게 막 들고 패고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희망의 창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네모 스피릿 있지 않습니까? 삼경주인가 네모 스피릿. 네모 스피릿. 얘가 뭐라 그랬죠? 자세가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은 있어서 주행 자세가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희망의 창가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는 키가 커. 다리가 길어요. 롱다리야. 다리가 길단 말이에요. 근데 다리가 긴 데다가 걸음이 빠르면 괜찮은데 걸음이 느리단 말이에요. 느린 걸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초반에 갖다 막 들고 패고 조지면 여러분들 화면에 비치면 됐어 왔어 하지만 이미 그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거 못 왔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쳤어요. 자, 근데 오늘은 안토니오 기수야.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9번 희망의 창가를 한 번쯤은 지난번 푸르칸 기수가 탄 거를 보고 가세요. 마사의 동영상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또 안 속아요. 그 어떤 그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토니오 기수 어떻게 타는 거 보세요. 붙들고 나와요. 오늘은 이게 유리해요. 예. 뭐 이마필의 어떤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기수가 타면은 얼씨구나 해야죠. 다음번에 인기 끌었을 때는. 근데 오늘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조금 더 봐줄 필요가 있다. 라스트 피치는 그렇고 결국엔 이경주는 라파에트 희망의 창가 뭐 제가 라운 점프를 조금 예상을 좀 세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개인적으로 1400이 좀 더 낫겠구나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식 경주 자체가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희망의 창가를 좀 잘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m 군에서 5군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올해다 함께 일동박수 스마트캣. 스마트캣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클레어 뭐 이 첫 경주인가요? 두 번 그런 경주였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네모 스피릿이죠.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성질은 칼칼해요. 그런 걸 갖다 박태종 기수가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라스트에 퍼져버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고요. 일동박순 제가 그랬죠. 삼창만 3번 오고 승군 한 번.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이제 아까 첫 경주의 스마트 클레어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편성 5경주라는 편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봐줘야 돼요. 배팅을 하시려면 배팅권에 있어야 되는 배팅할 때 뭐 무조건 삼창만 왔다고 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안 해요. 이 경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경주의 어떤 편성,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구미를 얘기하는 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필 자체만 일동박수라는 마필만 자체만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마트 클레어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 뭐 이게 얘도 보면은 잘 뛰어다녀요. 그 처음에 제가 데뷔전인가에 한번 딱 추천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스마트 클레어도 그렇고 일동박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저것 때문에 그러는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너 이렇게 뛸 거야라고 판단을 하면은 둘 다 삭제가 가능하죠. 근데 앞만 봐도 어디 하자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 이 스마트 클레어는 2살짜리니까는 힘이 안 찼다. 일단 뭐 그쪽에다가 좀 추측을 해 두는 거고 일동박수는 3살짜리야. 그럼 여태까지 이제 이게 52조에서 25조로 반대로 됐네요. 갔어. 그러면 조교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조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말을 어떤 그 사양 관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입이 짧으니까 안 먹는구나. 에이 조교나마 열심히 하자. 이거 하고 좀 틀리다라는 얘기죠. 잘 먹여놓고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대영 쪽에서 이거 뭐 실명 거론해도 뭐
먹고 살라고 저한테 그랬으니까. 이 박대웅 조교사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사양 관리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씁니다.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 제가 어느 날 통화를 했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 먹이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는데 그래서 형 그런 것까지 먹여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대웅 조교사나 예전에 배대선 조교사 같은 분들 보세요. 먹이는 거 기가 막히냐. 배대선 조교사 같은 경우는 조교가 꽝꽝꽝. 너네들 내가 잘 먹여줄 테니까 조교 열심히 받아. 훈련 열심히 해.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죠. 과연 사양 관리를 하고 조교를 했느냐. 뭐 본인들은 했다 그러겠죠. 당연히 밥통만 비우면 잘 먹은 거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우리 어떻게 맨날 밥만 한 그릇씩 싹싹 비울 수 있습니까? 고기도 먹고 또 영양제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밥만 다 잘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양 관리냐? 저는 또 한번 그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거기다 이 일동박수가 이게 공백기가 별 아무 이상 없을걸요? 고체온증?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 되는 거니까 15주 만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52주 있을 때보다 컨디션은 좋아요. 지금 제가 사양 관리를 막 얘기하는 이유가 그 뜻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올해도 함께 지난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에 입상했을 때 뛰는 거나 지난번 뛰었을 때는 걸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입상이 된 거고 상대가 조금 세지니까 어때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걸음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어와요. 이런 것들을 이동화 기수가 분명히 이번에는 알고 탈 거거든요. 근데 과연 뒤로 갔다가 다시 라스트에서 취입했을 때 앞에 말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사정권 안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겠느냐, 조금 어렵고요. 금빛 강호 이건 기수가 이러니까 무조건 선행인데 500km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둔해요. 상당히 둔해요. 힘 조금만 쓰면 얘 무너져요. 이제 비가 온다니까 얼만큼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로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등치가 있고 선행을 쉽게 갔을 때는 조금 이렇게 힘을 많이 쓰더라도 쓰는데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했고요. 이 경주도 어렵죠. 스타트, 렉, 청파의 꿈, 하산기한, 미라클 한강, 배다리 쾌검, 이게 다 2번 간아파워. 이게 다 앞에 가는 마필이에요. 다 앞에 가는 마필인데 2번 간아파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얘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이 아니고 그 전에 장출 기수가 타더라도 선행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때요? 장출 기수가 죽기 살기로 선행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나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죽기 살기로 선행 가서 나왔어요. 왜 서요? 이 뒷타이어가 새 거야. 새 거라 아직 길이 안 났어요. 길이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길이 안 났더라도 이번에는 길이 안 났더라도 뭐예요? 일단 조건이 좋아졌잖아요. 출발지 좋아지고 또 상대 약해지고 부담 중에 1kg 줄어들고 조건이 좋아졌어요. 아직은 이렇게 타이어가 좀 새 거라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맛은 없지만 이런 경주에서 조금 쉽게 선행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참가인데 이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7번이요? 6번?
나올 때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한 2번 이제 타격을 줬던 그런 마필인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28주 최상석 주기사가 관리할 때부터 한쪽 뒷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해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파는 남아 있어요. 흔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산 기한은 5번은 안으로 기대는 말. 이 청파육금 지난번에 어때요? 여러분들 14초 2예요. 14초 2.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대 뭐 이런 그런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파육금이 지난번에 누구야? 세네베바가 선행 가는데 외곽에서 딱 달라붙어요. 그거 왜 달라붙은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박태준 기수 샀다고 해서 만약에 지난번이랑 똑같이 타면은 이 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전개를 끌어내야지. 아마 조규사는 좀 앞에 가달라고 지금 박태준 기수를 태운 것 같은데 이경주 자체는 얘가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힘만 쓰고 많은 꼴이 될 거라고요. 얘 자체가 그래요. 이 자체가 480kg짜리 체형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아주 경주마로서 이상적인 체형이다라고 많이 이런 말들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동체는 좋은데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쓰는 겁니다. 힘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미라클 한강도 마찬가지고 배다리 쾌감 이거 뭐 선행 가서 주인공 기수가 이거 뭐 선행 갈 수 있겠어요? 안쪽에 가나 파워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이 당찬대본데 요게 컨디션이 조금만 더 살아났으면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상대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는 6번 글로벌 창과 2번 가나 파워인데 이 두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찬대보가 그러니까 얘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주는 앞에서 이 충돌이 나야 돼요. 충돌이 나야 되는데 이 가나페어 때문에 충돌이 안 나.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만 좀 좋아지면은 될 텐데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안 나면 얘가 못 올라오거든요. 그냥 얘가 그냥 이 경주를 페이스를 다 끌고 가버리면 이거 뭐 뒤에서 언제 올라오겠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2번이 앞에 가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과 자 2번이 없고 다 여기서 왁 선행마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8번이 여기 있으면 이거 되거든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싸우면. 근데 2번이 선행을 가는 순간 여기 있는 말들은 다 아웃이에요. 근데 얘가 입상을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이 정도에 따라갈 거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가나파워 디타워 말씀을 드렸죠. 이 6번 글로벌 창가도 뒤를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만약에 컨디션이 좋으면 이거 따라 붙어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권 안에 진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앞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랙이요. 스타트랙도 이번에 조교 안 했죠. 뭐 때문에 얘는 조교를 안 했던데 뭐 무슨 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술부 찰과상. 예, 지난번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난번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을 뛰어다녔는데 이번에는 한 번 살짝 뛰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중 체크 하셔야죠. 예, 육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m.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재밌죠? 예,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복한 문막.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행복한 문막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데뷔전 때? 하만식 기수 보고 제가 뭐라 그랬죠? 선행만 가지 마라. 선행 가서 죽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4군까지 왔어요. 뭐 크게 뛸 말은 아니지만. 근데 선행만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하만식 기수가 처음에 데뷔전 때 탈 때. 그 다음에 누구죠? 조한별 기수가 따라가면서 들어와요. 입상 두 번째 경주에서. 그리고 계속 이제 앞에 가니까 누구죠? 누구죠? 오수철 기수인가? 누가 선행 갔죠? 예, 송재철 기수가 선행 갔죠. 송재철 기수가 선행 가서 라트, 이거 뭐예요? 인기 1인데 둘, 넷, 다섯, 5등이 와요. 5등. 기수의 성향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재철 기수가 선행 갔어요. 뭐 이 기수가 잘 탔다 못 탔다 그걸 떠지는 게 아니라 이 마필 자체 선행 가면 안 되는 말이라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항복한 뭐 바닥에 있잖아요. 조한별 기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말이라는 거는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항구라 구라라 그러죠. 이 구라라는 게 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장. 그러니까 항구라 했네. 그러니까 한 안장 했네. 그러니까 일등 왔네 못 왔네 그걸 따지는 겁니다. 항구라 했네 안 했네가. 근데 이 성격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라가 안 맞는 거예요. 쟤하고 그 말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항복한 문막은 몸이 좀 경직돼 있는데 얘의 장점은 근성이에요. 근성이 좋아요. 이 경직돼 있는 그걸 갖다가 이게 커버를 해줘요. 근데 그런 말을 갖다가 경직돼 있는 이 근성을 갖다 죽여버리는 거야. 선행을 가면서. 여기다가 힘을 실은 거지. 너 경직돼 있어? 그럼 한번 죽어봐. 그 선행 가는 거야. 너 근성이 좋지? 그럼 좀 참았다. 한번 낯에서 뛰자. 어떤 걸 살려주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성격과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기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5군에서 4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이제 가늠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 그다음에 투혼 특급 이거 뭐 지난번에 아마존 킹 이겼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저렇게 센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선입견이고 그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7번 이 유니콘 킹덤입니다. 유니콘 킹덤은 이것도 데뷔전부터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죠. 이것도 거의 500kg, 520kg 나가기 때문에 두네요.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부터 안 됩니다 했던 말이에요. 여러 번 저 죽였죠. 저한테 이제 데미지를 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말이 이게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게 가끔 보여요. 말이 이제 그 등치에도 정말 빠릿해졌어요. 맨날 느릿하기 때문에 500kg짜리이기 때문에 힘 소진이 커서 제가 안 됩니다 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왔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행복한 문막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성격을 알고 타야 되는데 누가 타요? 예. 이것도 그 김용근 기수 맨날 앞에 가서 버텨내고 이제 두 번째 따라가면서 입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승했어요? 2차 갔어요? 2번이나 왔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지 않을까. 어떤 이런 빠릿함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컨디션이, 몸놀림이 가벼워진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힘으로 버텨낸 거예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능력을 끌어내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행관리 되고 뭔가 말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라는. 근데 이 변화를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경직된 몸과, 그 다음에 근성 이 둘 중에 하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마필의 장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기수가 기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 말라 그러네. 그래서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경주 지금 축이 뭐 5번 투원 특급으로 세워도 좋으시고 저는 내심 이 7번 유니콘 킹덤이 욕심이 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기수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 이건 못 와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컨디션이 좋아도 말이 변화가 속된 말을 우리가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의 그 몸에서 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선행을 가버리면 죽는다고요. 그거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인데 욕심은 이쪽에 갑니다. 지금 컨디션에 좋아서. 근데 오늘은 1번 이 금성 스피드입니다. 이 금성 스피드가 얘는 뭐예요? 체구가 420kg밖에 안 나가 체형이. 근데 유연함과 근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거리에서 이제 거리가 늘면서 조금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고 거리가 늘면서 주춤주춤 이제 상대도 강해지고 그랬지만은 이런 장점을 만약에 안쪽에 그러니까 왜 이마피를 보냐면 컨디션도 지금 좋아졌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밖에서 지금 투혼 특급이나 행복한 문막이나 유니콘 킹덤이나 이런 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얘 여기 갇혀요. 그냥
그걸 물론 기수가 거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좀 제어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냥 될 것 같아요. 제어가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너무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만 뛰지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을 하나 걸어야죠. 이제 얘가 10몇 주, 8주 만에 나오죠. 8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마이너스 키로는 안 되고, 예. 조교가 조금 세졌거든요. 놓은 만큼 조교가 세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420kg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주 만에 나와서 430kg가 넘으면 더 좋은 거예요. 빠지면 안 되고요. 예, 빠지면 안 됩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혼합 4군입니다. 1번 남산주몽, 2번 울트라 드래곤, 그다음에 콩코드, 돌배, 정상 에이스, 도깨비, 장군. 이 지난번에 도깨비 같은 경우에 말씀을 이게 정도인 기수가 그건 어부질이거든요.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 근데 지난번에도 인기 1위 아니었어요? 푸르칸 기수 막 밀어붙이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500kg 체형인데 어때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약간 뭐랄까 유연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 뭐예요? 청파의 꿈? 이 청파의 꿈이나 이 도깨비나 제가 예전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을 때 한번 추천드렸었죠. 그 전에 이제 한두 번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랬던 경우인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리듬이라고 얘기죠. 리듬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냥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갖다 푸르칸 기수가 막 밀고 붙이고 막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 청파의 꿈이나 이 도깨비는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안 봐요. 근데 반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파이널 고라는 마필 말씀을 드렸죠.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파이널 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뭐 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다들 이제 문세영 기수가 되니까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끝에다 걸쳤는데 뛰는 걸 보니까 아직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마트 클레오나 이런 마필처럼 단점을 못 찾는 거죠. 단지 하나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뭐라 그랬죠? 힘이 아직 안 차 있기 때문에 자세는 좋지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엔진이 그러니까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쳐주는 거예요. 자세만 좋으면 뭐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벤츠 껍데기에다가 티코 엔진 올려놓은 거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말은 그래요. 스마트 클레오든지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파이널고가 그런데 오늘 누구냐면 이 정상 에이스예요. 정상 에이스. 이게 얘랑 거의 진짜 뭐랄까요? 거의 뭐 얘가 조금 더 나아요. 얘는 좀 뭐랄까요? 유연한 데 비해서 느린 감이 있어요. 그 느린 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엔진이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이 뭐 배기량이 좀 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정상에 있는 얘랑 다른 파이널고랑 다른 건 뭐냐면 쟤보다는 좀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데 약간 뭐랄까 유연성이 있지만 좀 느린 감. 그게 얘보다는 덜하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대체로 보면은 조금 채공이라 그러죠. 채공이 있어요. 채공이 뭐예요? 채공 이코로 힘소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연해요. 말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정말 유연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예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했던 그런 마필인데 하여튼간 뭐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까지인가 조교에다가 월요일 아마 타려고 했었던 것 같죠. 수요일? 예, 일요일까지 했네요.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부터 안 했네요. 문세영 기수가. 그래서 아마 일요일 날 뭐 기승전지 이틀인가 먹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콩코드킨. 이거 지난번에 두손 판타스틱 얘도 마찬가지죠. 이 콩코드킨도 500km 느리잖아요, 걸음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얘가 몇 살이에요? 4살에다 17전을 뛰는데 제가 이번 주 조교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보면서 저게 저런 말인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이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울트라 드래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마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막 동영상들 유튜브 동영상들 많이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마주하다라는 제목에 있어서 마주들을 이제 저기에서 벨록스보인가요? 벨록스보인가 맞죠? 벨록스보인데 뭐 데뷔전에 9차고고 그다음에 두 번째인가 5차고 왔어요. 근데 이 마주분들이 두 분이 부부시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처음에 딱 뛰니까는 이제 저놈은 모래를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모래 얘기하잖아요. 어떤 말들은 민감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안 보이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뭐 저게 모래를 맞아서 저러는 건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모래를 맞았는데 말이 가속만 떨어져. 그냥 가속만 떨어지고 발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뭐가 안 해요? 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점두 운동을 안 한단 말이야. 이거 모래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고개짓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막 안으로 처박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꾸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만 저거 모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가속이 떨어졌을 때 쭉 떨어졌을 때 가만히 말의 움직임을 보면 발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리가 물속에서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오리가 물속에서 물 위에서는 막 정말 얼마나 고요합니까? 근데 밑에서는 발을 얼마나 움직이냐고. 똑같은 거. 근데 이 울트라 드래곤이 이제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데뷔전 때 골자서 실격당했어요. 이거 뭐 선행 아닙니까? 뭐 선행이면은 무조건 뭐 선행이다. 근데 이제 캡틴 372가 있어. 저거 캡틴 372가 얘를 얼마큼 괴롭히느냐.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울트라 드래곤이 뭐 이게 나빠서 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적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주행 심사 때 1분 2초를 뛰었을 때 9를 뛰었을 때 김용gun 기수가 선행 갔어요. 지난번에 김용gun 기수가 또 1분 1초 7에 불량률에서 선행 갔어. 근데 그 데뷔전입니다. 주행 심사 처음에 실격당했을 때 1분 6초일 때 꼬바리로 갔어. 그 다음에 실전에서도 중간에 묻혀가지고 모래 맞으니까 뒤로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딱 표시 나잖아요. 이런 것들만 표시 난다고. 어떤 거는 표시가 조금밖에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를 마치는데 뭐 없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울트라 드래곤이 캡틴 37을 어떻게 따돌리느냐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따돌릴 수 있다면 뭐 좀 한번 해볼 만은 하죠. 근데 캡틴 372가 누가 탔어요? 다른 기수 같은 몰라도 이번에는 캡틴 372가 조교를 좀 달리했죠. 막 지난번에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예상가들이 가끔 예상했더라고요. 뭐 저등치에 뭐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고 걔도 힘 수준이 큰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습보를 안 했어. 습보를 안 하고 구보만 해. 그게 맞는 조교거든요. 되든 안 되든 조금 더 길게 해줬어야 돼요. 개 등치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 갖고는 매일 한 바퀴 갖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일단 뭐 울트라 드래곤만 울트라 드래곤만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괴롭히지 않을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8경주도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600m고요. 이 경주는 이제 옥룡이 지난번에 옥룡 1번 게이트에서 어때요? 이혁 기수가 아무리 잡아도 얼마나 제어했습니까? 1번 게이트에서. 물론 이제 초반에 1코날 1600m 뛰는데 1코날 돌기 전에 선행을 한번 시도는 해보죠. 시도는 해보지만 못 가요. 안에 갇혀요. 갇히니까 어때? 갇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혁 기수가 곱비기를 얼마나 짧게 잡았는지. 예? 그만큼 힘 한 배를 해요. 제어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왜? 얘 같은 애들은 모래를 맞아서 고개가 드는 게 아니라 조교 때도 보면은 아예 자세가 높아요.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네모 스피릿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세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 모래까지 맞아.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2번 게이트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적용 기수라 그럴까요? 얘랑 같이 이제 타본 기수. 그러니까 선행을 갈까요, 말까요?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말이 어떤 얘의 어떤 순발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옥룡을 만약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다른 말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 블레이드입니다. 기본에서는 스포 블레이드인데 조금 뭐 조교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조금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 마필이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아주 좋아 보이는 측에 속하는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게 조교 강도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5번 탑 퀄리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인기 5위였어요. 제가 이런 말을 인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70%, 80%밖에 안 돼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컨디션에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축세하기 어렵고. 자, 6번 기 대사입니다. 제가 이제 2번 옥룡의 선행 여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6번 대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얘가 입상했을 때 보면 뭐 거의 다가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쳐요. 예? 모래를 안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거리 능력도 있는 말이야. 근데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얘기예요. 근데 옥룡이 선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 외곽에 6번 대사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게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해가지고 누가 타요? 정정희 기수 같아. 이게 문제인가? 안토니오 기수 같으면 제가 이번에는 안토니오가 조교를 하길래 뭐 선행마만 없어라 라고, 이제 선행마가 있어도 외곽으로만 갈 수 있게 게이트를 좀 바깥쪽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받았어요. 근데 기수가 좀 그렇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원더풀 데블입니다. 이거는 자꾸 이제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썬파이팅, 부민호 기수가 기승해서 썬파이팅하고 엮을 때 이게 뭐죠? 김용근 기수가 1700인가 1700 그 장거리 처음 뛰는데 얘랑 들어와가지고 이 썬파이팅 못 맞췄던 경우는 그때 구구 터졌는데.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내리에서 안 없어져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장거리에서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말이 기운이 없으니까 활기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걸음걸이, 몸의 어떤 활기, 몸놀림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조교보는 입장에서는 컨디션을 체크를 하는 건데, 얘가 그 당시에는 조금 뭐 어려서 그런지 뭐 코로나 전인가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활기찼어요. 몸놀림이 조금 이렇게 뭐 월등하게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컨디션이 떨어져서 얘가 조금 이렇게 느릿느릿해요. 근데 소속주의 뉴 포인트 6분 말 뉴 포인트하고 주중 내내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얘가 갖고 있던 단점이 뭐였었죠? 발 바꿈이라 그랬죠. 힘겨우면 발을 바꾼다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말이. 요마필은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푸르칸 기수인가 누가 탔는데 라스트에 또 올라오죠? 예, 올라와요. 그러니까 기본은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컨디션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뒷받침이 조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레이스키는 요거는 1400, 1300까지만 컨디션은 좋고요. 그 다음에 1번 JS 군주입니다. 이게 좀 공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공백기가 지금 몇 주 있어요. 이거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뭐 예상에 조금 뭐 걸쳐는 자전 구절염이네요. 8월 25일 날. 구절염이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보세요. 이제 파행기도 보지만 이 구절을 갖고 있으면은 거의 파행을 해요. 조금 찔름찔름해요. 이제 어떤 그 경중에 따라서 달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판단을 뭐 하냐면 여러분들 반데스라고 붕대 있죠. 붕대, 다리에다 감는 붕대. 이 붕대를 요 손목까지 감을 수가 있어요. 요 손목까지 감거나 감으면 그 구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는 거고, 이 건이 나가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요 복숭아뼈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고 1번 게이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죠? 금성 스피드 때 말씀드린 1번 게이트고 옥룡과 대사리가 앞에 간다면은 이 경주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슈퍼블레이드 붙을 거고 뭐 하이하이가 붙을까요? 탑퀄리티 뭐 이런 맛빌들이 붙을 텐데 아무튼 이 경주는 지금 원더풀 데블이 인다빙 기수라 좀 거기다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800m 혼합 4군입니다. 이건 뭐 그냥 가야죠. 예, 시대의 명작이요. 지난번에 시대의 명작이 제가 이제 시대의 명작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불량주로 해서 임기현 수보 뭐라 그랬죠?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선행만 가지 마라. 근데 뭐 그 지른 땅이라고 해서 주로가 불량주로 해서 죽기 살기로 선행 가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말로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겠냐고요. 그 다음부터 이동학에서 지난번에 1700에서 뒤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날라오잖아요. 아니 장거리도 되는 말을 갖다가 물론 이 1200, 1300, 1400이 직선이 길어서 선행마의 무덤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기수가 해줘야죠. 기수의 역할이 뭔데? 예. 뭐예요? 기수의 역할이? 선행 가는 거예요? 얘도 몸이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행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선행만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700 말고 그 전에 이동학 기수가 기승했을 때 봐요. 초반부터 무리해요? 안 해요, 절대.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좀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마필이 왜 제가 임기현 기수 처음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나올 때 말씀을 드렸냐면 이마필 자체가 상당히 경쾌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이 빠릿빠릿해요. 몸의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걸음은 빠릿해요. 그건 뭐예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기수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경직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말을 갖다가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너 죽으라는 얘기지. 얘가 갖고 있는 빠릿한 근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전개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버리면 서버린단 말이에요. 이경주는 뭐 제가 김천영웅이요? 이거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에 8월 달에 선행 가가지고 영웅대마 이런 말 지난번에 선행 이것도 지난번에 인기 없었네요. 왜 여기서 선행을 가냐고요. 죽기 살기로. 언제까지 선행을 갈 건데. 10경주는 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마리 출전에는 11경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딴 거 없어요. 지금 대박스타가 지금 3착 승군했는데 57에서 52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박스타가 여태까지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선행으로 이겼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뻣뻣하거든요. 자, 몸이 뻣뻣하더라도 제가 아까 지금 네모스풋이라든가 지금 시대의 명작이라든가 이런 말필들을 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자, 임다빈 기수가 타니까 어때요? 자, 뒤에서 붙들고 오거든요. 근데 3착밖에 못 왔어요. 3착 승분했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능력은 이미 거기서 선행을 가든 뒤에서 따라오던 그 능력이 한계예요. 자, 그러면은 걔의 능력을 딱 거기다 두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남들이 쓰느냐 아느냐 아니면 다른 상대들이 능력이 얼만큼 갖고 있느냐를 가늠을 하는 거죠. 얘 기준을 세워서. 근데 이경주 보니까는 뭐가요? 은혜? 이거 주행악벽 선행 가려고 그러는데 미스터 퀄리터 있어. 파이널 축제 있어. 근데 지금 대박스타는 선행 안 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선행까지. 미스터 퀄리 파이널 축제 선행마가 3마리야. 자, 파이널 축제 같은 거 제가 박트닝 기수 탈 때 1400에서 얘는 가다 씁니다. 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디타이어가 아직도 얘는 그냥 그런 예인가 길이 안 들었어요. 그런 걸 갖다가 1번 게이트 늑발 빵 해가지고 빵 밀어가지고 선행을 가요. 주몽천하 있고요. 제이트로스.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제이트로스나 이런 주몽천하가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3번, 4번, 5번이 선행마예요. 그죠? 이 세 마필이 선행이야. 근데 선행 안 가면 얘네들은 거의 죽음이야. 그 다음에 미스 퀄리티는 지난번에 제가 뭐랑 떼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송암 내일이에요? 아, 이 순말인데. 송암 네이서. 이게 50 몇 배 나왔어요. 예? 그죠? 기억합니까? 제가 이때 송암 네이서가 이번 주에 나오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송암 네이서가 나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주야. 근데 미스터 퀄리티가 그날 선행 가가지고 뭐 조금 여유는 있었지만은 쟤도 다 섰어요. 상대가 약하네. 송암 네이서 인기 9위짜리가 왔어요. 인기 9위인가 몇. 제가 추천드렸던 말이잖아요. 왜 추천드렸었냐고요. 앞에서 가는 말 미스터 퀄리티도 불안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스터 퀄리티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럼 날라올 수 있는 말필 누구예요? 송암 네이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일단 앞에서 제가 그림을 갖다 잘못 그리면 전개를 잘못 그리면은 죽는 거지만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송암 네이서가 날라왔 뭐 이게 뭐 어쩌다가 있는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거지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3번 은혜도 누구예요? 기수가? 네? 그다음에 5번은 누구예요? 5번은 누구예요? 뒤통수. 이거는 뭐 따라가겠네요. 아무튼 얘네 둘은 선행 안 가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은혜 같은 경우는 뭐 조교도 지금 더 안 돌아가기 시작했지. 자, 그러면 이제 1번 은혜 드리면 이건 뭐 취입 안 돼. 제이트로스 컨디션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주몽자나? 요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7번 남는 게 7번이에요. 순간 터치. 얘는 기본 능력은 있는데 컨디션이 조금 아니고. 플라잉 무면 안 돼. 남는 거 대박 스타잖아요. 조교 대대로 뭐 빵빵빵 뭐 조교 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조교를 그렇게 세게 한 이유면 따라가서 취입 한번 해보겠다. 답이니 네가 타봐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경주는 요 대박 스타를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 11월 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